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의 황재수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주요 이슈 뭡니까? 예. 우선 이제 영국 기준금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0.2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이제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BOE죠. BOE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0.25%를 올리면은 1%로 갑니다. 그리고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바로 전이 0.1%였으니까 좀 급격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월에 0.25%, 3월에 0.25%로 이제 미국보다도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2,388조를 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파는 날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번에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금리 수준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영국을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제 뭐 국내 시간으로는 아마 금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휴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은 0.5% 빅스텝으로 이제 기대를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오히려 다음에는 0.75까지 아니냐 자이언트 스텝까지 할 거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이제 컨센서스를 시장에선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나올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제 이제 QT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지 모두의 관심사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호주은행도 어제 이제 0.25%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 긴축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고요. 뭐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영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아마 이번 달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긴 한데 FOMC에 대한 결과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눈치 보기 장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네.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네네. 있고 우리도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네, 오늘은 좀 정중동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아주 뭐랄까요, 일촉즉발이지만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예.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 이후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지점장님께서는? 우선 뭐 다음 이제 주제하고도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원달러에 대한 환율도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이 당연히 중요하죠.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달러는 1,300원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에 왔는데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까지 이제 같이 영향을 말씀드리면 뭐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중국 코로나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 대외적인 악재가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을 급등하는 요인으로 됐고 특히 이제 더 가장 영향을 미쳤던 건 당연히 미국의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겠죠. 이 부분이 전 세계 시장 에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이제 과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세했던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러시아랑 또 브라질이더라고요. 러시아는 좀 의외인데요.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브라질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국내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신 부분은 그래도 너무 안타깝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미국 통화는 강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제에도 보듯이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이제 1,300원, FOMC 지난 후에는 더욱더 긴축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자산 이동, 그리고 미국으로의 대한 돈이 이동하면서 이제 1,300원까지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거를 봤을 때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파라지고 있고요. 3월에도 4월에도 4조 이상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다시 달러가 유출되면서 또 달러 원화에 대한 원화 약세까지 막 부르면서 이제 좀 역순환되고 있고 되게 연경까지 되면서 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 신용평가에서 이제 국내
18개 산업군이라든지 예. 127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예측 결과 환율이 만약에 5% 이상 올랐을 때 이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에서 예. 영업이익률이 어디가 많이 증가하나 봤더니 조선주가 뭐 3.4%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요. 환율이 5% 증가했을 때 그리고 호텔 산업이 2.2%. 그리고 자동차가 2.1%, 반도체가 1.6%로 한국의 대외적인 수출주에 대해서는 뭐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예. 하지만 좀 악재도 있습니다. 예.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뭐 국내 물가를 불안시키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뭐 외국인 매도세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보다 빠르게 엔화,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이 130엔을 돌파하면서 이제 한국과 부딪히는 수출 경쟁력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자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이 기업들이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매크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많고 자산이 많은 기업 그리고 이익 성장치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로 이제 압축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은 장세가 불안하니까 당연히 테마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모습 보고 있고 네. 어저께 이제 정책 발표회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테마주들은 짧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동돼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현금 유동성이 좋은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쪽이 낫지 않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가끔씩 테마주들 언급하는데 네. 요즘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시장이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을 주는 테마주들에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런 진짜 걱정이 정말 들어요. 너무 걱정인데요. 예,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꼭 우리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의무랄까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사실 이제 저는 영업점에 있으니까 이제 네, 고객들을 네. 이제 상대를 하거든요. 예. 그럼 최근 들어서 매매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예. 이유로 봤을 때는 지금 전화하시고 되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누구나 이익을 봤던 장이거든요. 사실 뭐 그 안에 뭐 손실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익을 봤던 장세여서 이게 주식을 하면은 이익을 보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맞아요. 무덤덤하게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고객분들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뿐 그럼요. 아니라 전체적인 네. 문제고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런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제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익 실적치가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이 많은 쪽으로 이제 약간 압축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왜냐하면은 이제 막 올라가서 저거를 빨리 먹어서 본전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진짜 발빠른 매매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극히 일부분의 영향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주 일부분만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건 이른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네. 테마주 투자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동전 뒤집기 수준 50대 50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업을 분석하고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 가지고 나온 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부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시는지 CTC 궁금합니다. 바이오, CTC 바이오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저의 이제 투자 좀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 이렇게 이익의 성장성이 증가하는 예를 들어 신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좀 증가하는 부분, 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 이제 뭐 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냥 그 테마주를 그냥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실력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CTC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CTC 바이오는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제약 사업 부분. 그러니까 한국 제약업체의 지금이야 이제 많이 달라졌죠. 신약을 연구하고 뭐 임상에 들어가서 FDA 승인을 받는 게 최고의 목표고 제약제도를 이제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많은 좀 중소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제네릭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을
신약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개량해서 판매하고 연구하고 유통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약간의 캐시카우입니다. 성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제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특히 유산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위탁 생산하는 사업부, 그러니까 이제 제약 사업부가 있고요. 이제 동물의약품 하고 있습니다. 뭐 사료 첨가제라든지 동물 백신,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백신이라든지 주사제라든지 항생제를 또 하고 있는 동물의약품이 있고요. 인체의약품도 있습니다. 뭐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를 회피해서 뭐 만드는 것도 아까 데네릭도 말씀드렸지만 위궤양 치료제라든지 이제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예전에 과거에 이제 SK 케미칼 사업 부분을 좀 인수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울증 치료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특징적인 게 알약과 캡슐을 필름 형식으로 바꾸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형을 바꾸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계신데,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겁니까? 우선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섹터, 이게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하셨던 분들은 진짜 가장 슬프고 그렇죠. 괴로운 장세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우선은 이제 그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 티슈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면은 와 상한가 가고 엄청 매수세가 몰렸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반환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기술 수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는 조금씩 점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수급이 우선은 비어 있고 제약바이오 이제 바이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기관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바이오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바이오를 해? 할 정도로. 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비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FDA 승인권이 이제 한미약품뿐 아니라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부분,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 오스토코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하반기로 가면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CTC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약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약을 이제 개량해서 이제 신약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FDA 승인되는 이런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류 복합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발기부전과 조류를 복합한 복합 신약이 지금 임상 3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제 봉구바이오 이제 에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된 부분인데요. 금액은 만약에 많이 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프론트 피라 그러죠. 계약금 쪽으로 받은 게 몇십억 대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올해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요. 795명 대상으로 3상을 투여해서 4주 후에 결과를 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를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시판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는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2,500억인데요.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이제 MS를 갖고 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건 허가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뭐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의 발기부전에 대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50% 이상이 이제 조류까지 이제 포함돼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뭐 데이터상이지만 더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한 방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이고요. 만약에 10%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는다고 해도 250억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그러니까 진단 키트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적을 견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도 있는 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만약에 많이 안 한다면 이거 위탁 생산에 대한 실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도의 실적은 1,300억에 영업이익 250억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 19억 영업이익 대비 엄청나게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주가 상승의 그 기대감은 발기부전 치료제와 그리고 조류 치료제의 임상 3상. 예. 아침부터 참 훈훈한 내용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우선은 아침부터 발기부전과 조류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한 번만 딱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점프업 됐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닌 게 이제 위탁 생산이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 위탁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셨던
발기부전 치료 조루 복합 신약이 임상의 3상의 지금 결과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면은 시판이 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료 첨가제도 하고 있는데요. 곡물가가 되게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곡물가가 증가하니까 이제 사료 업체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얘들이 그 CTC 바이오가 사료 첨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첨가제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실적도 좀 탄탄해지고 그리고 복합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도 될 종목으로 이제 픽을 했습니다. 네, 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원에서 오셨고 다시 또 가셔야 돼요. 기차 타고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충무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근데 생각보다 네.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의 황재수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